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애 중독자들은 일반적인 이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적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답장하지 않으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댑니다.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울립니다. 아침 7시에도 카톡이 쌓여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어갑니다. 한 번은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에 펑펑 울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그 여자는 회의 중이어서 폰을 볼 수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그녀가 바람피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 확인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누구와 대화했는지 추적합니다. 심지어 유튜브 댓글까지 뒤져가며 상대방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를 누른 남자들의 프로필을 일일이 확인해서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각 남자들의 직업과 외모 점수까지 매겨져 있었어요. 이런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별 통보를 받으면 상대방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스토킹 행위를 시작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버티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헤어진 남자친구 집 앞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화장실도 근처 편의점에서 해결하면서요. 결국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야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일주일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매달립니다. 친구들에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중재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 10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자신들의 연애 스토리를 장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과 함께 복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섯 번째,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상대방을 협박합니다. 손목에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보냅니다. 옥상이나 다리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합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극도의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협박에 넘어가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협박으로 붙잡은 사랑이 진짜 사랑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연인이 생기면 그 사람까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성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그 여성을 남의 남자를 뺏은 나쁜 여자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새로운 여자친구는 그 일로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결국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복수심에 불타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파괴하려 합니다.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연락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에는 그녀가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거짓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다행히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지만 그 여성은 몇 달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번호를 차단당하면 새로운 번호로 연락합니다.
카톡을 차단당하면 다른 메신저로 연락합니다. 모든 SNS를 차단당하면 가짜 계정을 수십 회씩 만들어냅니다.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에게 차단당한 후 6개월 동안 총 50개가 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20개, 페이스북 15개, 트위터 10개, 그리고 기타 플랫폼들까지 합쳐서 말이죠. 매번 다른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9번째, 상대방의 일상을 완전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몇 시에 집에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길로 출근하는지 파악합니다. 점심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 알아냅니다. 퇴근 후 어디로 가는지 추적합니다. 실제로 한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집에서 나옴, 오전 8시 15분 지하철 탑승,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노트에는 3개월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번째, 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까지 수집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과 직업을 파악합니다.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합니다. 직장 동료들의 SNS까지 팔로우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 페이스북을 매일 확인하면서 그 집안의 소식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누가 왔는지, 가족 모임은 언제 하는지, 심지어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해주셨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남성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서 상대방의 사랑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연애 중독자들의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욕이고 집착이며 때로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아프더라도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